자, 이제 정청래 정청래 민간인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취재인 정청래입니다. 의원님도 이 으스스한 가족 이야기에 사실 한마디 보탤 수 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분이에요. 이야기를 들은 사람. 근데 오늘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할게요. 저도 두바이 갔었어요. 갔는데 같이 갔었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막 이렇게 호텔방에 있는데 갑자기 제 갤럭시 폰이 갑자기 먹통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지는 거예요. 뭐 네이버 다음 뭐 기사 검색하고 있는데 그 순간 제가 빠른 속도로 캡처를 딱 했어요. 근데 밑에 모니터링이라는 영어가 써 있었어요. 얘기하면 구말리에 대가 될 만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그 사실관계를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저 들은 얘기를. 갑자기 무서워지네.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가서. 네. 참 취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병우 어떻게 되냐고, 진짜로. 검찰총장이 우병우를 쳐라! 라고 했는데, 이게 페인트 모션인지, 진짜로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정청래 의원 할 일도 없고, 본인의 이 라인을 총동원해 좀 알아봐라. 그 결과를 가져오신 거예요. 네, 그건 마지막에 얘기하고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제가 미국 대선 결과를 보면서 그 다음 주에 한다면서요. 제가 미리 맛보기로 좀 보여드릴게요. 지난 한 달쯤 됐나요? 김동석 네. 상임이사가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죠. 여기서 와서 얘기한 것이 거의 적중했어요. 거의 정확하게. 그 양반이 그랬잖아요. 신문 봐서 모른다고. 네. 그래서 김동석 그 상임이사가 주로 이제 트럼프 유세장에만 주로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트럼프 지지자들은 언론에 잡히지 않는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저학력 저소득층의 백인 남성들의 분노 이런 게 이제 결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동석 그 상임이사와 거의 똑같이 예측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이 마이크 무어 감독. 거의 똑같아요, 분석이. 네. 그래서 이분은 오늘 분석을 내는 게 아니라 전에 트럼프가 승리할 5가지 이유를 발표를 했는데 그게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갑자기 트럼프가 당선되고 30분 만에 어떤 분이 이걸 보내줬어요. 네. 자유의 여신상이 특별 담화를 했는데 이러려고 오랫동안 손들고 있었나 자기감 들고 괴로워. 마이크 모가 분석한 트럼프가 승리할 이유 5가지는 미국의 러스트벨트는 미국판 브렉시트다. 이게 뭐냐면 5대양 주변의 5개 주 거기가 황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잃고 하는 건데 그것을 정확하게 트럼프가 타격을 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포드 자동차 니네 멕시코 가서 생산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내가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공장 다 미국으로 다 데리고 올 거야. 뭐 아이폰 중국이나 이런 데 외국에서 가서 뭐 공장 짓고 하는데 그거 못하게 할 거야. 이러면서 이 공약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번노한 백인 남성의 최후의 저항. 그 여성에게 투표권을 실제로 준 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20년이었답니다. 그 흑인은 1873년에 투표권을 줬고 근데 여성은 그때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성에 대한 차별 이런 것이 굉장히 있고 그래서 힐러리가 여성 대통령이 되는 것은 그 꼴을 못 보겠다. 뭐 이런 것이 실제로 백인 남성들에게 내재되어 있었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힐러리가 너무 인기가 없었다. 이런 거고.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네. 버니 샌더스가 됐으면 트럼프가 못 이겼을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의 승리라기보다는 힐러리의 패배다. 네 번째는 샌더스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갔거나 트럼프를 지지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엿먹으라고. 네. 이런 거였고요. 그리고 5번째가 제시 벤추라 효과. 제시 벤추라라는 사람이 프로 레슬러입니다. 이분이 미네소타 주지사가 되는데 뭐 이 사람을 믿고 막 주지사를 맡는 게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바꿔보자 뭐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도 이렇게 갈 것이다. 근데 내가 이렇게 예측한 것이 틀렸으면 좋겠다. 마이크 모 감독이. 그러나 내가 불행하게도 예측한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렇게. 힐러리 캠프의 선거 전략이 전혀 타격을 못 줬어요. 실패라고 보는데 왜 예를 들어서 세금 문제 있잖아요. 또는 트럼프의 막말 이런 걸 주로 공격했거든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저소득층의 백인 남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어떻게든 조금 내고 싶어 하는 거는 자기들 속에도 있는 욕망이에요.
그리고 그런 막말들은 자기들 술자리에서 하는 말들이에요. 그 지지자들을 붕괴시키려고 하면 그 지지자들의 신하인 트럼프가 원래 흑수저에서 출발해서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트럼프가 실제로 그 흑수저에 출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몇백만 달러를 물려받았어요. 애초부터 저소득 백인 남성이 감정이입할 대상이 아니라고 지들하고 완전히 다른 종자였어. 처음부터. 트럼프는 가짜라고 공격했어야 되는 건데 예전에 전통적인 방식 있죠. 전통적인 정치인은 세금 문제나 여자 문제 나오면 죽어요. 공화당의 후보들이. 트럼프는 그렇게 출발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뭐 미국에서 대통령이 됐으면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는데 우리하고 상관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을 통해 본 내년도가 될지 내년 봄이 될지 겨울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게 이제 한미 질량의 법칙 입각해서 한미 질량의 법칙 본다면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대선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주장하면 근거가 있냐? 있습니다. 제가 그 한미 질량의 법칙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최초로 발견하신 거죠? 그렇죠. 안 그랬을 리가 없을 거예요. 자, 클린턴 민주당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는 김영삼이 됐습니다. 부시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부시가 또 됐을 때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됐어요. 공화당이 됐을 때. 오바마가 됐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명박이 됐어요. 오바마가 재선했어요. 박근혜가 됐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걸 보니까 우리가 된다. 이것이 나의 역술적 관점이 아니라 한미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나는 주장한다. 그 이전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네? 김영삼 이전에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김영삼 이후로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분석을 안 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역사에 또 이게 운명인데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동교동에 제가 갔을 때 우리 민족은 참 박복한 민족이다. 천추한이다. 라고 한 얘기가 오늘 또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빌 클린턴 대통령이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을 평양에 보냅니다. 그게 2000년 10월입니다. 그리고 엘고가 대선에 나갔어요. 그래서 엘고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클린턴과 김대중 대통령이 구상했던 북미 수교, 북일 수교, 그 다음에 북한의 핵 불능화, 그리고 남북 철도 연결, 불가침 선언, 평화협정 체결, 일괄 타결로 하려고 했던 것이 클린턴, 김대중 클린턴의 그랜드 플랜이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엘고가 대통령 선거에 지죠. 그리고 연방법원에서 부시 대통령 손을 들어주죠. 그리고 조지 부시가 된 다음에 남북관계, 미국관계 뭐 이런 것이 다 조지고 부시고 돼가지고 파탄이 나는 거죠. 그 이후로 복원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들었으면 우리는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쪽이 미국 오바마가 대통령 되니까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가 돼서 남북관계를 한치도 진전을 못 시킨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내심 힐러리가 인기가 있든 없든 미국의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 이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을 받아 안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힐러리가 되기를 좀 원했으나 또 운명의 여신은 그렇게 또 비켜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불길한 좀 들지만 한미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도 우리가 대선은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거 뭡니까? 의원님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대구에 붙은 프랭카드. 장모님 제가 박근혜는 금화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네. 이게 근해의 공식이라고 인터넷 떠돌아다니는데 우주의 기운을 생각으로 나누면 정치라는 답이 나온다. 이게 박근혜 공식이다. 이제 이거예요. 근해 공식. 박근혜 대통령이 그나마 기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초등학생까지 민주의식을 고양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학습의 장을 만든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처음 제안한 것 같은데요. 11월 12일은 이거는 단순한 그냥 집회, 하야 탄핵을 넘어서 박근혜가 망친 나라 국민이 구하자. 그래서 애국심으로 집회 시위에 좀 나와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와서 애국가를 부르자. 이런 겁니다. 보나마나 태극기 들고 애국가를 부르면 아마 눈물이 나서 어쩔 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울어야 돼, 지금.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이건 왜 넣으셨어요? 정호성 그 비서관이 최순실과 대화한 전화 녹취록이 있다고 지금 공개가 됐죠. 그리고 그 안에는 박근혜 대통령과도 통화한 내용이 있다. 아직 뭐 정확하게 내용은 지금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검찰 쪽에서 흘러나온 것은 그거죠. 그런데 정호성 비서관이 지금 뭐라고 진술하고 있냐면 자기가 독자적으로 모든 것은 한다고요? 독자적으로 했다. 네. 그래서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중요한 워딩이다. 그래서 제가 뽑아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 뭐 박근혜가 지시를 했고 무슨 재벌 총수를 만났고 독대했고 지시했고 이런 게 우린 다 지금 나오고 있고 그게 상식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나 뭔가 작전이 지금 시작됐다. 그래서 대통령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자, 이게 이제 화제가 됐던 네. 조선일보에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이런 건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병우 민정수석은 최순실과 관련된 수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족, 횡령,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요 사진이 나와 나서 검찰총장이 최순실과 관련된 사안도 수사하라고. 직무유기 혐의를 네, 수사하라. 수사하라고. 처음으로 최순실과 우병우가 엮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제스처인지 실제로 수사하겠다는 의지인지 검찰총장이 열이 받은 건지 아닌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모 인사와 를 통해서 취재를 했어요. 인사는 검찰 출신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조홍천 의원이네요. 하여튼 제 입으로는 말을 못 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우병우 수석이 보통 이제 검찰 포토라인에 서면 대체로 기가 죽거나 아니면 연기를 하도 뭐 울먹거리거나 내지는 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라든가 그런데 그거 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검찰 포토라인에 서고 그리고 저 조선일보에서 저걸 일면에 넣은 것도 참 재밌는 일이긴 한데 어쨌든 저런 태도를 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 아직도 건재하다.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다는 겁니까? 제가 알아본 결과 실제로 우병우 사단 우병우 라인이 뒤로 빠진 사람이 없어요. 아직도 살아있다, 라인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병우 수사를 하고 있는 라인과 직간접적으로 다 관계가 있는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 우병우를 수사하고 있는 담당 검사가 우병우 라인이라는 거죠. 뭐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다 돼 있고 그렇다면 결국은 셀프 수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걸 최재경 민정수석은 보고 있어요?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거기까지는 안 물어봤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병우 민정수석 라인이라고 막 회자되고 언론에 보도되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뭐 전보가 돼서 다른 데로 갔다거나 아니면 뭐 좌천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사표를 냈다거나 하는 뉴스가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아니면 최소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수사하는 라인이 우병우 수석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취재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괜히 취재를 했더라고. 아니 인사철이 아니잖아요. 어쨌건 그래서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페이스북에 우가부가 살아있다. 병이 아니고 갑이다. 우가부. 그러니까 우가부의 갑은 제가 추측컨대 윤갑근 같아요.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빵인데 그 사람이 라인이라는 거죠. 이걸 뭐 조홍천 의원하고 그 얘기는 안 했는데 페이스북을 쭉 매일 지금 우병우에 대한 것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조홍천 의원의 예상은 지금 횡령으로 했잖아요. 가족회사. 예. 근데 지분이 50%가 부인이고 본인은 지분이 별로 안 된대요. 네. 그것을 공동정범으로 해서 뭐 3천만 원인가 횡령 이걸 지금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본인은 검찰 구형이 150만 원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던데요. 벌금 150만 원. 네. 그렇게 추측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병우가 이번 최순실과 뭐 여러 가지 사건을 봤을 때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우병우를 구속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구속 안 시킬 것 같아요. 예. 이미 그림을 그리고 시작한 거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본인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기운은 있어요. 그 우병우 사단이 장난질을 하려고 하면 그 밑에 이제 젊은 검사나 아니면 검찰의 조직적인 생존 이걸 중시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가서는 곤란하다. 지금은 제대로 해야 될 때다.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뭐 최동욱 검찰총장 같은 양반이 그런데 이제 그런 검찰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려고 방송에 나왔던 거죠. 잘 하라고. 그런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될지. 조선일보에서 일면에 저 사진을 보도하고 나서 막 국민들이 비난 여론이 들끓으니까 김수남 검찰총장이 한마디 했는데. 제대로 수사해라 하고 네. 막 했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그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검사한테 직접 지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시를 했다는 정황은 아직 안 없다. 보이고 있는 거죠. 공갈포는 거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 대언론용이었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혹은 검찰청장 본인 자신도 이 라인에 대해서 무시 못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밀면 밀리겠고 쟤들 넘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다 생각보다 라는 거죠. 지금 공권력이라는 것이 검찰, 경찰, 국정원 뭐 이런 데에서 있잖아요. 상상을 초월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작전을 펼칠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이제 시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 것은 작전이 시작된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요,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라 하고 제안했던 야당이 좀 멍청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주죠, 바로. 국회 추천하세요. 추천을 못하게 됐어요,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야3당이에요. 어느 당이세요? 저도 하여튼 야상 소속인데 그 제안한 것은 저는 잘못된 제안이라고 봐요. 그건 되치기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새누리당이 또 있어요. 4당이 퍼즐을 맞춰서 한 사람을 내온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국회 추천을 해달라. 알아서 국회에서 추천하세요 한 것은 뭐냐면 가장 오랫동안 시간을 벌 수 있는 작전이에요, 그게. 그 제안에는 다른 게 달려 있잖아요. 국정에서 손을 떼고 이선 후퇴하라. 이게 달려 있었던 거잖아요. 그건 싹 빼놓고 그렇죠. 국회 추천 얘기만 하니까.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거는 그것도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하야하지 않을 거면 국정에 손 떼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당의 전략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꾸 자기들이 지금 여당인 줄 알아. 자기들이 그런 주장을 하면 국정이 혼란이 오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국민들을 불안해하게 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야당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하야해라, 탄핵하겠다 라고 해야 그럼 국정에서 손을 뗄게요. 얼만큼 떼면 될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국정에서 손 떼세요 그러면 뗄까 말까를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80이라도 얻으려면 100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국회 추천 제안한 것을 저걸 또 받으면 어떡하지? 협상에 들어간다면 어떡하지? 굉장히 저는 걱정했는데 그건 잘했더라고요. 받지 않은 건 정말 잘한 거예요. 정말 잘한 거고 저거 받는 순간 늪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온갖 국정농단과 뭐 박근혜 수질 게이트가요. 그 다음에 국민들의 분노가 어디로 가냐면 야당 니네 왜 제대로 못해? 이렇게 라고- 가서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야당을 이제 종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 이미 시작했어요. 그렇게 왜 안 받냐고 시작했는데 그 다음 수순은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전망해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러니 역시 이게 확실한 구분이 안 돼서 그렇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되고 내치 외치 구분도 애매모호하니 그래서 내각제를 해야 되고 자 그럼 개헌으로 넘어가자. 이런 스토리 라인을 자기들끼리는 그리고 왜냐하면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 대통령 선거를 하면 자기들 주저가 없어요. 반기문이 와도 져. 그러니까 어떻게든 개헌 정국으로 넘어가야 돼. 그걸 꾸역꾸역 끌고 가고 있는 중인데 야당이 그거를 제대로 치고 못 들어가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싸워야 될 때거든요. 촛불 시민들과. 그러니까 싸울 때와 마무리 수습할 때는 다른 거예요. 지금은 국민들의 분노가 분출하고 있을 때잖아요. 같이 어깨 걸고 싸워야 되는 때야. 그리고 언젠가는 수습하고 마무리 짓고 협상의 타임이 오거든요. 협상의 타임이 지금 아니야. 같이 어깨 걸고 싸울 타임이야. 근데 거기다가 수습책을 내면 되겠냐고. 아니 지금 민주당 지지도 높고 야당이 합쳐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국정을 책임져야 하고 대안을 내놔야 되고 이런 생각 저쪽은 들 생각이 전혀 없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추미애 대표하고 우상호 원내대표
발언을 보면 차이가 느껴져요. 추미애 대표는 이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우상호 원내대표는 협상 쪽으로 더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 불안하게 하면 되냐. 우리가 집권할 세력인데, 누가 집권하게 내버려 두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쟁취해야 되는데, 자, 의원님. 예. 들어가세요, 이제. 여러분, 11월 12일은 태극기를 들고, 손에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릅시다. 여러분, 손에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랑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근, 술, 담배 연기, 지쳐버린 내 피부. 싫어! 영양이 넘치는 그것이 필요해. 90% 유기농 발효 원액으로 흡수가 빠른 미와수 유기농 5국 발효 화장품. 유기농 발효 곡물이 느껴진다. 촉촉하면서도 뽀송한 미와수.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이었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자, 이제, 정청래. 정청래, 민간인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취재인 정청래입니다. 의원님도 이 으스스한 가족 이야기에 사실 한마디 보탤 수 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분이에요. 이야기를 들은 사람. 근데 오늘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할게요. 저도 두바이 갔었어요. 갔는데 같이 갔었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막 이렇게 호텔방에 있는데 갑자기 제 갤럭시 폰이 갑자기 먹통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지는 거예요. 뭐 네이버 다음 뭐 기사 검색하고 있는데 그 순간 제가 빠른 속도로 캡처를 딱 했어요. 근데 밑에 모니터링이라는 영어가 써 있었어요. 얘기하면 구말리에 될 만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그 사실관계를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저 들은 얘기를. 갑자기 무서워지네.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가서. 네. 참 직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병우 어떻게 되냐고, 진짜로. 검찰총장이 우병우를 쳐라! 라고 했는데 이게 페인트 모션인지, 진짜로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정청래 의원 할 일도 없고. 본인의 이 라인을 총동원해 좀 알아봐라. 그 결과를 가져오신 거예요. 네, 그건 마지막에 얘기하고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제가 미국 대선 결과를 보면 상관이 내부하고 상관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을 통해 본, 내년도가 될지, 내년 봄이 될지, 겨울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게 이제 한미 질량의 법칙. 입각해서. 한미 질량의 법칙. 네, 본다면,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대선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주장하면 근거가 있냐? 있습니다. 제가 그 한미 질량의 법칙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최초로 발견하신 거죠? 그렇죠. 안 그랬을 리가 없을 거예요. 자, 클린턴 민주당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는 김영삼이 됐습니다. 부시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부시가 또 됐을 때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됐어요. 공화당이 됐을 때. 오바마가 됐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명박이 됐어요. 오바마가 재선했어요. 박근혜가 됐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걸 보니까 우리가 된다. 이것이 나의 역술적 관점이 아니라 한미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나는 주장한다. 그 이전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네? 김영삼 이전에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김영삼 이후로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분석을 안 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역사에 또 이게 운명인데요. 이렇게 갈 것이다. 근데 내가 이렇게 예측한 것이 틀렸으면 좋겠다. 마이크 모 감독이. 그러나 내가 불행하게도 예측한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렇게. 힐러리 캠프의 선거 전략이 그러니까 전혀 그 타격을 못 줬어요. 실패라고 보는데 왜 예를 들어서 세금 문제 있잖아요. 또는 트럼프의 막말 이런 걸 주로 공격했거든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저소득층의 백인 남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어떻게든 조금 내고 싶어 하는 거는 자기들 속에도 있는 욕망이에요. 그리고 그런 막말들은 자기들 술자리에서 하는 말들이에요. 그 지지자들을 붕괴시키려고 하면 그 지지자들의 신하인 트럼프가 원래 흑수저에서 출발해서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트럼프가 실제로 그 흑수저에 출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몇백만 달러를 물려받았어요. 애초부터 저소득 백인 남성이 감정이입할 대상이 아니라고 지들하고 완전히 다른 종자였어. 처음부터. 트럼프는 가짜라고 공격했어야 되는 건데 예전에 전통적인 방식 있죠. 전통적인 정치인은 세금 문제나 여자 문제 나오면 죽어요. 공화당의 후보들이. 트럼프는 그렇게 출발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뭐 미국에서 대통령이 됐으면 우리하고 뭔 상관 정확하게 트럼프가 타격을 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포드 자동차 니네 멕시코 가서 생산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내가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공장 다 미국으로 다 데리고 올 거야. 뭐 아이폰 중국이나 이런 데 외국에서 가서 뭐 공장 짓고 하는데 그거 못하게 할 거야. 이러면서 이 공약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분노한 백인 남성의 최후의 저항. 그 여성에게 투표권을 실제로 준 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20년이었답니다. 그 흑인은 1873년에 투표권을 줬고 근데 여성은 그때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성에 대한 차별 이런 것이 굉장히 있고 그래서 힐러리가 여성 대통령이 되는 것은 그 꼴을 못 보겠다. 뭐 이런 것이 실제로 백인 남성들에게 내재되어 있었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힐러리가 너무 인기가 없었다. 이런 거고.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네. 버니 샌더스가 됐으면 트럼프가 못 이겼을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의 승리라기보다는 힐러리의 패배다. 네 번째는 샌더스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갔거나 트럼프를 지지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엿먹으라고. 네. 이런 거였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제시 벤추라 효과. 제시 벤추라라는 사람이 프로 레슬러입니다. 이분이 미네소타 주지사가 되는데 뭐 이 사람을 믿고 막 주지사를 맡는 게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바꿔보자 뭐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도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한다면서요. 제가 미리 맛배기로 좀 보여드릴게요. 지난 한 달쯤 됐나요? 김동석 네. 상임이사가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죠. 여기서 와서 얘기한 것이 거의 적중했어요. 거의 정확하게. 그 양반이 그랬잖아요. 신문 봐서 모른다고. 네. 그래서 김동석 그 상임이사가 주로 이제 트럼프 유세장에만 주로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트럼프 지지자들은 언론에 잡히지 않는 여론사에 잡히지 않는 저학력 저소득층의 백인 남성들의 분노 이런 게 이제 결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동석 그 상임이사와 거의 똑같이 예측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이 마이크 모 감독. 거의 똑같아요, 분석이. 네. 그래서 이분은 오늘 분석을 내는 게 아니라 전에 트럼프가 승리할 5가지 이유를 발표를 했는데 그게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갑자기 트럼프가 당선되고 30분 만에 어떤 분이 이걸 보내줬어요. 네. 자유의 여신상이 특별 담화를 했는데 이러려고 오랫동안 손들고 있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마이크 모가 분석한 트럼프가 승리할 이유 5가지는 미국의 러스트벨트는 미국판 브렉시트다. 이게 뭐냐면 5대양 주변의 5개 주 거기가 황폐화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잃고 하는 건데 그것을